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고 1910년 3월 26일 저쪽 여순에서 순국하신 지 11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4.7 보궐선거 이제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집권 민주당의 새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전 당대표로서 이번에 선거를 사실상 총괄지휘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4.7 보궐선거 이후에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 또한 어마어마하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 쪽에서 1번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 이제 흔들리다 못해서 드디어는 서서히 4.7 보궐선거 이후에 이른바 친문과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슬슬 이제 딴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권 민주당 4.7 보궐선거 앞두고 서울, 부산, 서울 할 거 없이 폐색이 완연해지자 드디어 마구마구 흔들리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한 신종 금권 선거 이제 곧 진행할 겁니다. 벌써 이미 진행되고 있죠. 말이 좋아서 그렇지 서울시와 25개 구청, 그중에 물론 서초구는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24명의 구청장이 몽땅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뭐 5천억 풀겠다고 그러죠 아마? 이와 같이 이제 돈을 퍼붓기 시작하고 4차 재난지원금 마구 퍼붓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집권 여당 폐색이 완연한 가운데 마구마구 흔들리니까 지금 야당 즉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랄까 조금 연불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연불보다 제밥이란 말이 있는데 이미 분위기가 보니까 이제 거의 99% 이겼다 싶으니까 조금 긴장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보다 맹렬하게 연불을 외워야 되는데 연불보다는 연불 이후에 돌아올 떡, 즉 제밥에 관심들을 슬슬 표명하는 것 같은데 유권자와 국민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자칫 오만해지거나 자칫 게을러지는 그런 집단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않죠.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함을 여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맹렬하게 아마 목탁을 두들기면서 연보를 외워야 될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씨 어제가 3월 25일 이제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 첫날이죠. 오늘 둘째 날이고 이낙연 씨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한다. 이야,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은 통렬히 반성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2005년 전이죠. 2016년 이 무렵으로 갑자기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 공천한다고 친박 찐박 진짜 친박 하면서 유승민이 쳐내고 누구 쳐내고 온갖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간의 그야말로 알력 속에서 김무성 대표 옥새 들고 나르샤 라는 그런 말이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막상 딱 선거운동 시작되니까 민심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제서야 화들짝 놀랐던 특히 TK 후보자들 기억도 생생합니다만은 최경환 당시 최경환 씨가 거의 좌장격이었는데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이 후보자들 전원이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근데 이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염장이 더 질리고 더 부하가 터집니다. 그저 당장 이
어려운 지경만 모면하고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더욱더 개혁에 매진하겠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낙연 씨, 제가 첫날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 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 이들이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공포에 질려 있구나. 왜? 이번 4.7 보궐선거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서울, 부산 다 야당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 정치적 생명 끝이죠. 이제 평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낙연 씨는 당장 자기의 정치적 장래가 걸려있는 이 선거 아무리 돌아봐도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전라도 순천 가서 거기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호남 분들이 열심히 서울로 연락해서 아는 지인들한테 꼭 민주당 지지해 주십사,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두 번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 대표에 도전하죠. 송영길, 그 다음에 저쪽 이해찬, 저쪽에 사실상 상황인 이해찬은 우원식 의원을 밀고 있습니다. 또 홍영표, 이 3파전이 벌어졌는데 송영길 씨 같은 경우 오늘 마침 이제 김어준의 프로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김어준 없는 아침이 두려우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김어준 없는 아침을 맞고 싶다. 사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할 거 없이 교통방송은 서울시장 소관입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요. 별도 법인화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박원순 시장 때 김어준 씨 말이 좋아서 뉴스공장인지 그게 뉴스공장입니까? 가짜 뉴스공장이지. 하루 종일 이명박 대통령 씻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 씻고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에서 기사분들 상당수가 보면 또 그쪽 편 드는 사람들 많으니까 꽝꽝 크게 켜놓습니다. 거의 세뇌하다시피 했습니다. 가짜뉴스로. 그래서 원래 교통방송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교통정보와 교양을 갖다가 널리 알려주도록 교통방송을 만든 겁니다. 근데 교통방송에서 왜 정치평론한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정치인들 불러내갖고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저쪽 진보 좌파 정당 괴베스 선전 매체 역할 합니까? 거기다 되지 않는 이야기로 가짜뉴스 만들고 어거지 써가면서 왜 국민을 세뇌합니까? 거기에 왜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 당장 지난번에 조은희 후보도 김어준 프로 폐지 슬쩍 한번 문질렀죠. 또 마침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가짜뉴스 만들어서 국민들을 세뇌하고 교통방송의 기본 설립 취지와 어긋나는 김어준 프로를 갖다가 그냥 밀고 나가고 있는 서울교통방송 TBS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감축 내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송영길 씨가 김어준 없는 아침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민주당을 찍으십시오. 아침부터 3월 22일 아침부터 정말 헛소리하고 앉았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년에 가슴이 먹먹은 판에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 들으니 김어준의 그 뉴스 공정 없는 아침을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 서울 시민의 우리 국민 정신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말 송영길은 그게 두려운 거죠. 왜? 송영길 입장에서는 계속 진보 좌파들이 계속 국민들을 개돼지 마냥 세뇌해 가면서 천년만년 해 사시고 싶은데 거기에 나팔수 역할하는 김어준이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어준 없는 아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국민들의 심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SNS 올렸어요. 페이북에 올렸어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LH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LH 사건 때문에 지금 보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세는 거의 수직 낙합니다. 이재명 한때는 불과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LH 사건 터지기 전이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거의 압도적 1위였습니다. 물론 3월 4일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만두어서 조금 치고 올랐습니다만 그 2월 말까지 이재명 씨는 거의 압도적으로 이낙연 씨에게 더블 스코어로,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거의 한 배 반, 더블 반 정도 앞섰습니다. 근데 막상 윤석열 총장 야인이 되고 그 무렵에 LH 사건 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만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젠 윤석열 총장이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재명도 이러다가 괜히 내가 어느 칼에 맞아 죽는지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겠다, 공포심에 질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문재인 민주당과 일정 부분 거리 둘 부분 거리 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건 이제 표현은 뭐 정치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90%가 말뿐이고 실천은 10%도 되지 않는다. 언행일치가 정말 필요하다. 지금 언행일치가 가장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LH 사건 놓고 전수조사하라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본인은 지난해 저쪽 양산 평산마을에다가 1300평이 넘는, 물론 뭐 경호동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경호동이 그러니까 본인이 1300평 중에 한 700, 800평 가까이가 문재인 김정숙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보면 600평 가까이가 저쪽 경호처 소관인데, 그 한 800평 가까운 땅을 사면서 그중 566평 농지 구입했죠. 농지 구입하려고 앞으로 농업계획서 냈죠. 거기에 보면 지난 11년 동안 본인이 직접 농사 지었다고 뻥쳤죠. 그리고 그렇게 구입한 농지 9개월이 채 되지 아니해서 올해 1월 달에 대지로 전환했죠. 그걸 문제 삼으니까 좀스럽다고, 민망스럽다고 화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씨? 그거는 저 봉화마을을 봐서 알겠지만은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팔지 못한다. 근데 어제 대한민국 경호처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10년 내지 15년 경호하고 경호처 소관의 땅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래 경호 그 10년 15년과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 내외가 산 땅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건 당신들이 팔아먹던 뭐하던 그건 필지가 전혀 다르니까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변호사님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LH 사건 놓고 화를 버럭 보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LH 투기꾼들이 한 것 그 정수의 정수를 갖고 사실상 부동산 투기한 겁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언행일치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보면서 당연히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이와 같이 현재 보궐선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직전 대표 이낙연 씨, 당 대표가 되겠다고 앙앙불랑하는 송영길 씨,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재명 씨, 이 집권 여당의 세 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 정말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시민의 심판이, 유권자의 심판이 있기만 한다면 세 축은 그다음부터 이제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공중분해들 그야말로 그런 위기에 처할 겁니다.